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산에 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인류는 계산 방법을 그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계산시켜 왔습니다. 수학사 초창기에는 땅의 크기를 다루다가 그 땅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 모양이 더 복잡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땅에서 관심사가 하늘로 옮겨가고 하늘에서 다시 우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들의 세계도 탐험하기 시작했죠. 이 작은 세계에서는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큰 수를 다룹니다. 이에 따라서 인류가 다루는 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수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필요가 생겼습니다. 계산은 그냥 계산기가 하면 되지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돼? 라고 무시해버리기에는 그 역사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도 하고, 수많은 수학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산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보는 것이 수학에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인류가 자유롭게 다루는 데까지 무려 1700년이나 걸린 음수가 포함된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땅의 크기나 길이와 같이 양적인 관점을 통해서 음수를 바라봤던 여러 수학자들에게는 음수가 별 필요가 없는 존재였죠. 즉, 음수라는 존재에게 크기, 길이와 같은 양의 탈을 씌우려고 했었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음수에 땅의 크기나 길이와 같이 더 이상의 이미지를 부과하지 않게 되면서 인류는 비로소 음수의 유용성을 깨닫고 계산과 표현 방법을 개선시켰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다룰 내용은 그 절대값이 엄청나게 큰 수에 관한 것입니다. 양수와 음수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다룰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운 비슷한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킬 뿐입니다. 이 확장의 도구로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듭 제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법은 수학사에서 매우 강력함을 발휘해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누가 저에게 7을 2020번 더하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아직 수학과 친근하지 않은 학생은 실제로 7을 2020번이나 더할 수도 있습니다. 무려 2020번이나 말이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선생님은 7을 2020번 더하는 대신에 7을 2020번 더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7 곱하기 2020, 즉 14140으로 계산할 겁니다. 뭐야 이게? 별거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4039개, 즉 7이 2020개 더하기가 2019개인 글자를 불과 6개로 만드는 대단한 일을 우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이를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엄청나게 큰 수를 곱해 나가는, 효율적으로 곱셈해 나가는 인류 역사에서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7을 2020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라고 하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하거나 물어본 사람에게 앙금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7을 2020번 곱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짧게 표현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듭 제곱을 활용하면 됩니다. 7을 2020번 곱한다는 것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7을 2020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은 이미 배웠으니까 더 이상의 저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큰 수들끼리의 사칙연산, 그중 곱하기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수학에서 때로는 개념의 의미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어진 말이나 주어진 식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수학적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거듭제곱 2의 102제곱과 2의 100제곱을 곱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볼 예정입니다. 2의 102제곱은 2를 102번 곱한다는 의미고
2의 100제곱은 2를 100번 곱한다는 것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2의 102제곱 곱하기 2의 100제곱은 거듭제곱의 의미를 생각하면 2를 102번, 2를 100번 곱한 것이니 이렇게 통틀어서는 2를 102 더하기 100, 즉 202번 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듭제곱의 의미가 주어진 식의 곱하기, 이 중간에 있는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3의 41제곱 곱하기 3의 17제곱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3이 41번 곱해져 있고 3이 17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 전체의 식은 3이 총 41 플러스 17, 즉 58제곱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듭제곱이라는 그 정의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큰 수의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2의 202제곱과 3의 58제곱을 계산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로그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수학에서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what if not을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밑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밑이 다르다면 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의 100제곱 곱하기 2의 100제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제곱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의 100제곱과 2의 100제곱은 지수는 같지만 밑이 다르기 때문에 거듭제곱의 의미를 방금 전처럼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밑이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발견한 2의 102제곱과 2의 100제곱 계산에서 102 더하기 100 그리고 3의 47제곱 곱하기 3의 17제곱에서 41 더하기 17이 되는 것은 밑이 같음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주는 이 연결고리가 거듭제곱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듭제곱은 밑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2와 3이 가능했으므로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5와 7로 바꾸어도 가능할 거라는 느낌이 다들 오고 있는 거 맞죠? 즉 요약하면 밑이 같은 경우에 거듭제곱의 곱하기인 경우에는 거듭제곱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말이 너무나 길죠. 그래서 머리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이때 우리는 중1 때 배운 문자화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 4, 5, 6, 7, 8 즉 모든 밑에서 지수끼리 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을 문자를 사용해서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곱하기를 지수끼리 더하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 즉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밑이 다른 경우에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a의 4제곱 곱하기 b의 11제곱 곱하기 a의 7제곱 곱하기 b의 8제곱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밑이 같은 a끼리 b인 것끼리 계산을 하면 a의 11제곱 그리고 b의 19제곱이 됩니다. a와 b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곱하기 기호만 생략해서 a의 11제곱, b의 19제곱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아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라니 무슨 말이죠?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보다는 바로 수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거듭제곱의 의미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의 10제곱의 전체 5제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식의 의미를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이 3의 10제곱은 3이 10번 곱해져 있다는 뜻인데 그 괄호 밖에 있는 5라는 숫자는 괄호 안에 있는 수 전체를 다시 5번 곱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이 10번 곱해져 있는 이 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3은 총 10개짜리가 5묶음이 있기 때문에 50개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래 예시를 들었던 3의 10제곱의 전체 5제곱은 3의 50제곱이 될 것입니다. 괄호 안에 거듭제곱이 있고 그걸 다시 거듭제곱을 하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또한 밑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3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거듭제곱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수 A가 있고 그 A에 M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로 닫아주고 이 전체를 다시 N제곱한 수의 결과는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나온 지수는 모두 먼저 일단은 자연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원리 두 가지, 우리가 방금 배운 이 계산 원리 두 가지와 이 계산 원리 두 가지를 유도했던 거듭제곱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듭제곱의 의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듭제곱의 의미만을 가지고 어떠한 계산 원리 두 가지를 유도했습니다. 이번 단어는 우리가 거듭제곱의 의미를 통해서 이러한 계산 과정을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계산들은 앞으로 자동화가 될 만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원에 있어서 이 계산들을 빠르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다음 단원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먼저 이 단원에서는 계산력을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